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무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까? 왜 강물은 바다가 아닌 땅 위를 흐르며 생명을 전파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드넓은 바다가 아닌 굳건한 땅 위에 집을 짓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학의 정수, 사주 명리학의 세계를 통해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흔히 운명을 점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천간이라 불리는 10개의 하늘 기운과 지지라 불리는 12개의 땅 기운, 이 22가지 기호로 인간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풀어내는 깊이 있는 상징 철학입니다. 수많은 기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이 바로 흙, 즉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토야말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안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의 사주에는 이 토 기운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천간의 5번째 기운이자 광활한 대륙과 높은 산을 상징하는 무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무토가 있다면 그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서는 무토 일간을 가진 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귀한 조언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모든 생명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오행의 관점에서 토는 우주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재자이자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대한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축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바로 안정, 신뢰, 그리고 조화로운 중재자의 역할로 해석됩니다. 또한 토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 돌아가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시작의 공간입니다. 즉, 생장과 소멸, 시작과 마무리의 거대한 순환을 주관하는 변화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사주에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삶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갑, 을, 병, 정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양의 운동이며 경, 신, 임, 개는 만물을 수렴하고 저장하는 음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토와 기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무토와 기토는 이 양과 음의 운동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경계선, 즉 중심에서 이 거대한 흐름을 조율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속도를 바꿀 때 부드럽게 기어를 변속해주듯 무토는 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힘이 소멸되지 않고 부드럽게 음의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변속기와 같습니다. 만약 무토의 이 중재작용이 없다면 양의 기운은 끝없이 팽창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극한의 양 속에서 음이 시작되고 극한의 음 속에서 양이 시작된다는 태극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끝나면 국경선이라는 땅의 경계를 통해 휴전을 하고 때로는 분단 국가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이 역시 양의 팽창을 무토라는 땅이 중재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핵심 키워드는 중립, 중간, 중심, 그리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드넓은 대륙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무토의 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토는 거대한 대지, 광활한 산맥입니다. 그 위에서 만물이 자라나고 전쟁이 벌어지며 문명이 세워집니다. 상상만 해도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매우 남성적인 기질이 강한 천간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분들 중 특히 여성분이 무토 일간이거나 경금 일간일 경우 저는 종종 여장부의 기질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양과 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성적인 매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애교가 많기보다는 듬직하고 속이 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면 경금이 성숙한 남성 어른이라면 무토는 모든 것을 품는 여성 어른, 즉 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 여성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경금과 무토라는 두 어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땅속을 파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무토 일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토 일간을 가진 여성분들은 남다른 능력과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기상이 있기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과 같으니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토 여성분들 중에 스스로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무토 여성분이라면 섣불리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한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강인함이 자칫 오만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돌산은 그저 고독할 뿐입니다. 무토에게 나무, 즉 목기운은 명예와 직장,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대지에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독한 삶을 의미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사주에 물, 즉 수기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듯 수기운이 있는 무토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토는 그 자체로 만물을 길러내는 비옥한 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홍수를 막는 제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토 일간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수기운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수가 있어야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제방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기운이 부족한 무토 여성이 운에서 수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무토는 그 강한 기운을 전문성을 통해 발현할 때 가장 빛납니다. 무술, 무진일주처럼 괴강이나 백호와 같이 강한 기운을 가진 경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유료, 법무 분야나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물의 범람을 흙으로 막는 모습은 위료 행위와 닮아 있어 무토 일간 중에 간호사나 의사 등 위력의 종사자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흙을 직접 다루는 건축,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무토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수기운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피부 역시 토에 해당하기에 피부 미용이나 타투와 같은 직업과도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무토의 가장 큰 재능은 바로 중재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섭하는 외교관처럼 스케일이 큰 중재자나 협상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전훈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님 역시 무토 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무토의 중재자적 기질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불과 흙의 기운, 즉 화토가 너무 강하고 금수 기운이 약하면 땅이 메말라 갈증을 유발하는 사주가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즉 종교, 역사, 철학과 같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이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이는 소화기 개통, 특히 위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명상이나 정신 수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토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타고난 중재자입니다. 종교인, 유료인, 법률가, 혹은 공인중개사처럼 사람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직업에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교사, 의사처럼 사자가 붙는 전문직은 무토의 강한 기운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처세가 필요합니다.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의 길을 꺾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토에게 식상, 즉 표현력은 금 기운인데 이는 남편을 의미하는 목 기운을 치게 되어 관계의 고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미혼 여성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정상에 설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안목이 생깁니다. 셋째,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물과 관련된 업종이 좋습니다. 물류, 유통, 호텔, 관광업 등은 무토에게 재물이 되는 수기운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이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 무토 일가는 정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화는 무토의 땅을 마르게 하고 유흥이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재물과 여자를 모두 잃게 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다섯째, 무성할무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무토입니다. 만물이 무성한 산의 정상에 홀로 서 있는 형상이니 자기 과신과 오만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오만함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이어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섯째, 여성이라면 반드시 전문직을 가지십시오. 무토 여성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질 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보스 기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세요. 특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변화와 변동이 잦을 시기이니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기술과 자격증으로 무장해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사주에 토가 지나치게 많아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종교나 철학에 깊이 빠져든다면 이를 직업으로 삼아 남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무토는 높은 단상을 의미하기에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째, 돈과 명예, 즉 재물과 배우자 복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토 여성은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적 성공과 부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강한 기운 때문에 배우자 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 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결혼을 결정하지 말고 깊은 수양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천간의 5번째 기호, 무토. 여러분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저는 무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토는 광야와 같다고. 누구도 홀로 건너기 어려운 그 길을 그러나 묵묵히 혼자서 걸어가는 고독한 여행자라고 말입니다. 남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사람. 어쩌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말없이 품어주고 지탱해주는 무토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모든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질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실용적인 활용 학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주 속에 잠든 거인 무토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무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까? 왜 강물은 바다가 아닌 땅 위를 흐르며 생명을 전파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드넓은 바다가 아닌 굳건한 땅 위에 집을 짓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학의 정수, 사주 명리학의 세계를 통해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흔히 운명을 점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천간이라 불리는 10개의 하늘 기운과 지지라 불리는 12개의 땅 기운, 이 22가지 기호로 인간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풀어내는 깊이 있는 상징 철학입니다. 수많은 기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이 바로 흙, 즉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토야말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안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의 사주에는 이 토 기운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천간의 5번째 기운이자 광활한 대륙과 높은 산을 상징하는 무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무토가 있다면 그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서는 무토 일간을 가진 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귀한 조언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모든 생명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오행의 관점에서 토는 우주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재자이자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대한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축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바로 안정, 신뢰, 그리고 조화로운 중재자의 역할로 해석됩니다.
또한 토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 돌아가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시작의 공간입니다. 즉, 생장과 소멸, 시작과 마무리의 거대한 순환을 주관하는 변화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사주에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삶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갑, 을, 병, 정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양의 운동이며 경, 신, 임, 개는 만물을 수렴하고 저장하는 음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토와 기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무토와 기토는 이 양과 음의 운동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경계선, 즉 중심에서 이 거대한 흐름을 조율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속도를 바꿀 때 부드럽게 기어를 변속해주듯 무토는 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힘이 소멸되지 않고 부드럽게 음의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변속기와 같습니다. 만약 무토의 이 중재작용이 없다면 양의 기운은 끝없이 팽창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극한의 양 속에서 음이 시작되고 극한의 음 속에서 양이 시작된다는 태극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끝나면 국경선이라는 땅의 경계를 통해 휴전을 하고 때로는 분단 국가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이 역시 양의 팽창을 무토라는 땅이 중재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핵심 키워드는 중립, 중간, 중심, 그리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드넓은 대륙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무토의 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토는 거대한 대지, 광활한 산맥입니다. 그 위에서 만물이 자라나고 전쟁이 벌어지며 문명이 세워집니다. 상상만 해도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매우 남성적인 기질이 강한 천간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분들 중 특히 여성분이 무토 일간이거나 경금 일간일 경우 저는 종종 여장부의 기질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양과 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성적인 매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애교가 많기보다는 듬직하고 속이 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면 경금이 성숙한 남성 어른이라면 무토는 모든 것을 품는 여성 어른, 즉 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 여성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경금과 무토라는 두 어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땅속을 파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무토 일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토 일간을 가진 여성분들은 남다른 능력과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기상이 있기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과 같으니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토 여성분들 중에 스스로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무토 여성분이라면 섣불리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한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강인함이 자칫 오만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돌산은 그저 고독할 뿐입니다. 무토에게 나무, 즉 목기운은 명예와 직장,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대지에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독한 삶을 의미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사주에 물, 즉 수기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듯 수기운이 있는 무토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토는 그 자체로 만물을 길러내는 비옥한 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홍수를 막는 제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토일간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수기운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수가 있어야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제방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기운이 부족한 무토 여성이 운에서 수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무토는 그 강한 기운을 전문성을 통해 발현할 때 가장 빛납니다. 무술, 무진일주처럼 괴강이나 백호와 같이 강한 기운을 가진 경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유료, 법무 분야나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물의 범람을 흙으로 막는 모습은 유료 행위와 닮아 있어 무토 일간 중에 간호사나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흙을 직접 다루는 건축,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무토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수기운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피부 역시 토에 해당하기에 피부 미용이나 타투와 같은 직업과도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무토의 가장 큰 재능은 바로 중재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섭하는 외교관처럼 스케일이 큰 중재자나 협상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전훈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님 역시 무토 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무토의 중재자적 기질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불과 흙의 기운, 즉 화토가 너무 강하고 금수 기운이 약하면 땅이 메말라 갈증을 유발하는 사주가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즉 종교, 역사, 철학과 같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이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이는 소화기 개통, 특히 위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명상이나 정신 수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토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타고난 중재자입니다. 종교인, 의료인, 법률가, 혹은 공인중개사처럼 사람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직업에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교사, 의사처럼 사자가 붙는 전문직은 무토의 강한 기운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처세가 필요합니다.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의 길을 꺾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토에게 식상, 즉 표현력은 금 기운인데 이는 남편을 의미하는 목 기운을 치게 되어 관계의 고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미혼 여성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정상에 설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안목이 생깁니다. 셋째,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물과 관련된 업종이 좋습니다. 물류, 유통, 호텔, 관광업 등은 무토에게 재물이 되는 수기운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이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 무토 일가는 정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화는 무토의 땅을 마르게 하고 유흥이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재물과 여자를 모두 잃게 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다섯째, 무성할무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무토입니다. 만물이 무성한 산의 정상에 홀로 서 있는 형상이니 자기 과신과 오만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오만함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이어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섯째, 여성이라면 반드시 전문직을 가지십시오. 무토 여성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질 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보스 기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세요. 특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변화와 변동이 잦을 시기이니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기술과 자격증으로 무장해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사주에 토가 지나치게 많아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종교나 철학에 깊이 빠져든다면 이를 직업으로 삼아 남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무토는 높은 단상을 의미하기에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째, 돈과 명예, 즉 재물과 배우자 복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토 여성은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적 성공과 부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강한 기운 때문에 배우자 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 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결혼을 결정하지 말고 깊은 수양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천간의 다섯 번째 기호, 무토. 여러분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저는 무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토는 광야와 같다고. 누구도 홀로 건너기 어려운 그 길을 그러나 묵묵히 혼자서 걸어가는 고독한 여행자라고 말입니다. 남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사람. 어쩌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말없이 품어주고 지탱해주는 무토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모든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질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실용적인 활용 학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주 속에 잠든 거인 무토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무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까? 왜 강물은 바다가 아닌 땅 위를 흐르며 생명을 전파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드넓은 바다가 아닌 굳건한 땅 위에 집을 짓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학의 정수, 사주 명리학의 세계를 통해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흔히 운명을 점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천간이라 불리는 10개의 하늘 기운과 지지라 불리는 12개의 땅 기운, 이 22가지 기호로 인간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풀어내는 깊이 있는 상징 철학입니다. 수많은 기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이 바로 흙, 즉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토야말로 사주명리학의 핵심이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안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의 사주에는 이 토 기운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천간의 5번째 기운이자 광활한 대륙과 높은 산을 상징하는 무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무토가 있다면 그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서는 무토 일간을 가진 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귀한 조언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모든 생명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오행의 관점에서 토는 우주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재자이자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대한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축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바로 안정, 신뢰, 그리고 조화로운 중재자의 역할로 해석됩니다. 또한 토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 돌아가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시작의 공간입니다. 즉, 생장과 소멸, 시작과 마무리의 거대한 순환을 주관하는 변화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사주에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삶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갑, 을, 병, 정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양의 운동이며 경, 신, 임, 개는 만물을 수렴하고 저장하는 음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토와 기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무토와 기토는 이 양과 음의 운동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경계선, 즉 중심에서 이 거대한 흐름을 조율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속도를 바꿀 때 부드럽게 기어를 변속해주듯 무토는 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힘이 소멸되지 않고 부드럽게 음의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변속기와 같습니다. 만약 무토의 이 중재작용이 없다면 양의 기운은 끝없이 팽창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극한의 양 속에서 음이 시작되고 극한의 음 속에서 양이 시작된다는 태극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끝나면 국경선이라는 땅의 경계를 통해 휴전을 하고 때로는 분단 국가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이 역시 양의 팽창을 무토라는 땅이 중재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핵심 키워드는 중립, 중간, 중심, 그리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드넓은 대륙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무토의 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토는 거대한 대지, 광활한 산맥입니다. 그 위에서 만물이 자라나고 전쟁이 벌어지며 문명이 세워집니다. 상상만 해도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매우 남성적인 기질이 강한 천간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분들 중
특히 여성분이 무토 일간이거나 경금 일간일 경우 저는 종종 여장부의 기질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양과 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성적인 매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토 기운이 강한 분들은 애교가 많기보다는 듬직하고 속이 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면 경금이 성숙한 남성 어른이라면 무토는 모든 것을 품는 여성 어른, 즉 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 여성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경금과 무토라는 두 어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땅속을 파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무토 일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토 일간을 가진 여성분들은 남다른 능력과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기상이 있기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과 같으니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토 여성분들 중에 스스로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무토 여성분이라면 섣불리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한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강인함이 자칫 오만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돌산은 그저 고독할 뿐입니다. 무토에게 나무, 즉 목기운은 명예와 직장,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대지에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독한 삶을 의미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사주에 물, 즉 수기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듯 수기운이 있는 무토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토는 그 자체로 만물을 길러내는 비옥한 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홍수를 막는 제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토 일간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수기운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수가 있어야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제방으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기운이 부족한 무토 여성이 운에서 수를 만나게 되면 비로소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직업적으로 무토는 그 강한 기운을 전문성을 통해 발현할 때 가장 빛납니다. 무술, 무진일주처럼 괴강이나 백호와 같이 강한 기운을 가진 경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유료, 법무 분야나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교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물의 범람을 흙으로 막는 모습은 위료 행위와 닮아 있어 무토 일간 중에 간호사나 의사 등 위력의 종사자가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흙을 직접 다루는 건축,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업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최근에는 음식업에 종사하는 무토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수기운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피부 역시 토에 해당하기에 피부 미용이나 타투와 같은 직업과도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무토의 가장 큰 재능은 바로 중재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나들며 교섭하는 외교관처럼 스케일이 큰 중재자나 협상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전훈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님 역시 무토 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무토의 중재자적 기질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불과 흙의 기운, 즉 화토가 너무 강하고 금수 기운이 약하면 땅이 메말라 갈증을 유발하는 사주가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즉 종교, 역사, 철학과 같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이를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정신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이는 소화기 개통, 특히 위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명상이나 정신 수양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울림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는 이 지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토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타고난 중재자입니다. 종교인, 유료인, 법률가, 혹은 공인중개사처럼 사람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아주는 직업에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교사, 의사처럼 사자가 붙는 전문직은 무토의 강한 기운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관계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처세가 필요합니다. 기혼 여성이라면 남편의 길을 꺾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토에게 식상, 즉 표현력은 금 기운인데 이는 남편을 의미하는 목 기운을 치게 되어 관계의 고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항상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미혼 여성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함께 정상에 설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안목이 생깁니다. 셋째,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물과 관련된 업종이 좋습니다. 물류, 유통, 호텔, 관광업 등은 무토에게 재물이 되는 수기운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이므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자 무토 일가는 정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화는 무토의 땅을 마르게 하고 유흥이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재물과 여자를 모두 잃게 할 수 있는 기운입니다. 다섯째, 무성할무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무토입니다. 만물이 무성한 산의 정상에 홀로 서 있는 형상이니 자기 과신과 오만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오만함이 불법이나 탈법으로 이어져 송사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섯째, 여성이라면 반드시 전문직을 가지십시오. 무토 여성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가질 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보스 기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리세요. 특히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변화와 변동이 잦을 시기이니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기술과 자격증으로 무장해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만약 사주에 토가 지나치게 많아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고 종교나 철학에 깊이 빠져든다면 이를 직업으로 삼아 남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무토는 높은 단상을 의미하기에 스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째, 돈과 명예, 즉 재물과 배우자 복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토 여성은 뛰어난 능력으로 사회적 성공과 부를 거머쥐는 경우가 많지만 그 강한 기운 때문에 배우자 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 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결혼을 결정하지 말고 깊은 수양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십시오. 천간의 다섯 번째 기호, 무토. 여러분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저는 무토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토는 광야와 같다고. 누구도 홀로 건너기 어려운 그 길을 그러나 묵묵히 혼자서 걸어가는 고독한 여행자라고 말입니다. 남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걸어가는 사람. 어쩌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말없이 품어주고 지탱해주는 무토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모든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무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주 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기질과 잠재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실용적인 활용 학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주 속에 잠든 거인 무토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무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까? 왜 강물은 바다가 아닌 땅 위를 흐르며 생명을 전파할까? 그리고 우리는 왜 드넓은 바다가 아닌 굳건한 땅 위에 집을 짓고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질문들 속에 바로 우리 삶의 근원을 이해하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학의 정수, 사주 명리학의 세계를 통해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주 명리학은 흔히 운명을 점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은 천간이라 불리는 10개의 하늘 기운과 지지라 불리는 12개의 땅 기운, 이 22가지 기호로 인간과 자연의 순환 원리를 풀어내는 깊이 있는 상징 철학입니다. 수많은 기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 가장 까다로워하는 것이 바로 흙, 즉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그 애매모호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토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토야말로 사주 명리학의 핵심이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와 안정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수많은 부자들의 사주에는 이 토 기운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천간의 5번째 기운이자 광활한 대륙과 높은 산을 상징하는 무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사주에 무토가 있다면 그 안에 잠재된 거대한 힘을 어떻게 발견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후반부에서는 무토 일간을 가진 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귀한 조언들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모든 생명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갈까요? 오행의 관점에서 토는 우주 만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재자이자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대한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이 중심축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는 바로 안정, 신뢰, 그리고 조화로운 중재자의 역할로 해석됩니다. 또한 토는 모든 생명이 죽으면 돌아가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시작의 공간입니다. 즉, 생장과 소멸, 시작과 마무리의 거대한 순환을 주관하는 변화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렇기에 사주에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삶의 안정감이 부족하고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 기운이 지나치게 많으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천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갑, 을, 병, 정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양의 운동이며 경, 신, 임,
개는 만물을 수렴하고 저장하는 음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토와 기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무토와 기토는 이 양과 음의 운동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 경계선, 즉 중심에서 이 거대한 흐름을 조율하고 전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속도를 바꿀 때 부드럽게 기어를 변속해주듯 무토는 양의 기운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힘이 소멸되지 않고 부드럽게 음의 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변속기와 같습니다. 만약 무토의 이 중재작용이 없다면 양의 기운은 끝없이 팽창하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극한의 양 속에서 음이 시작되고 극한의 음 속에서 양이 시작된다는 태극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치열한 전쟁이 끝나면 국경선이라는 땅의 경계를 통해 휴전을 하고 때로는 분단 국가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이 역시 양의 팽창을 무토라는 땅이 중재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의 핵심 키워드는 중립, 중간, 중심, 그리고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드넓은 대륙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무토의 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토는 거대한 대지, 광활한 산맥입니다. 그 위에서 만물이 자라나고 전쟁이 벌어지며 문명이 세워집니다. 상상만 해도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매우 남성적인 기질이 강한 천간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며 만난 분들 중 특히 여성분이 무토 일간이거나 경금 일간일 경우 저는 종종 여장부의 기질이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양과 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특성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성적인 매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토기운이 강한 분들은 애교가 많기보다는 듬직하고 속이 깊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다면 경금이 성숙한 남성 어른이라면 무토는 모든 것을 품는 여성 어른, 즉 대모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 여성들은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경금과 무토라는 두 어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땅속을 파보지 않고서는 그 안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듯이 무토 일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토 일간을 가진 여성분들은 남다른 능력과 실력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기상이 있기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과 같으니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토 여성분들 중에 스스로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무토 여성분이라면 섣불리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한 후에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강인함이 자칫 오만함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돌산은 그저 고독할 뿐입니다. 무토에게 나무, 즉 목기운은 명예와 직장, 그리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광활한 대지에 만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독한 삶을 의미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사주에 물, 즉 수기운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물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촉촉한 물기가 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듯 수기운이 있는 무토는 자신의 명예와 가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무토는 그 자체로 만물을 길러내는 비옥한 땅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대한 홍수를 막는 제방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토일간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수기운의 유무를 살펴야 합니다. 수가 있어야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제방으로서의 역할도